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저는 노계윤입니다. 찬바람이 부쩍 심해지는 요즘 더욱더 관절 관리, 건강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영하권으로 떨어지게 되면 관절 주변의 유연성이 떨어지고요. 염증이나 통증도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특히나 평소 관절염이나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그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만큼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관리 그리고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방송 건강콜센터 그래서 오늘은요. 방치하면 더 큰 병 되는 무릎 질환의 비수술 치료를 주제로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 챙겨드리겠습니다. 무료 전화통화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평소 관절염이나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 화면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관절 건강을 위해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입니다. 날씨가 많이 변덕스럽습니다. 갑자기 추워지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관절 주변을 좀 따뜻하게 유지하시도록 하고 틈틈이 스트레칭 하시면서 관절이 뻑뻑해지거나 이런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진료를 통해서 원인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거 넘어지지 않도록 미끄러운 비탈길이나 빙판길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김상우 원장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과 관련된 고민 해결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래 나가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몸에 수많은 관절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역시 가장 많은 분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부위하면 무릎일 텐데요. 자, 원장님 먼저 무릎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또 각각 어떤 기능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몸에서 가장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고 또 가장 많은 움직임을 담당하는 그 관절이 바로 무릎입니다. 네. 그래서 무릎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큰 허벅뼈와 그리고 인대 그리고 연골 그리고 이 세 구조를 전체적으로 관절 주머니가 싸고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허벅지뼈와 종아리뼈가 맞닿아 있는데 이 두 뼈를 잡아주는 양쪽 측부인대와 그리고 무릎 관절 안에서 십자 모양으로 꼬여 있는 십자인대가 안정성을 담당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그 관절면을 덮고 있는 부드러운 마찰 기술을 줄여주는 마찰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관절연골. 그리고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반월상연골. 이러한 연골들이 각각의 역할을 해주면서 아주 복잡한 움직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네, 생각보다 정말 복잡한 구조와 또 기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 무릎이라는 신체 조직입니다. 자, 무릎이 아프게 되는 그 원인, 그만큼 또 다양할 것 같은데요. 원장님, 무릎 통증의 주요 원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무릎의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보통은 연골 손상이나 퇴행성 관절염 같은 질환들은 천천히 증상을 만들어내는 게 특징인데 인대 손상 같은 경우는 다치자마자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외상이 생겼거나 어디 움직임에 삐었거나 아니면 관절이 약간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통증이 느껴졌다 이런 경우에는 관절 인대 손상인 경우가 많고요. 네. 그거보다 연골 손상이 생기게 되면 천천히 관절이 부종이 생기는 이런 증상들이 동반되게 될 거고 이런 증상들이 계속 반복해서 누적되게 되면 결국은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이외에도 관절 주변에 그 마찰열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 마찰을 줄여주는 그 구조가 점액낭이라는 구조가 있는데 네네. 이 점액낭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도 통증을 유발할 수 있겠고요. 와. 그리고 무릎의 정렬 상태가 태어날 때부터 정상이 아닌 경우에 또 무릎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접관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또 통증을 느낄 수 있는데요. 무릎 관절의 인접관절이라고 하면 엉덩이 관절과 발목 관절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무릎의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밖에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해서 관절 주머니를 싸고 있는 세포들이 내 몸을 공격하는 이런 자가 면역 질환 중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또 무릎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네. 참 통증의 원인도 무척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무릎 질환 중 가장 대표적인 이 퇴행성 관절염, 원장님 그 어떤 단계로 이렇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요. 보통 저희가 퇴행성 관절염을 초기 관절염 그리고
중간 단계 관절염 그리고 말기 단계 관절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초기 관절염은 엑스레이에서 거의 정상 그 관절과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 단계 관절염에서는 윗뼈와 아랫뼈 사이가 좁아지는 관절 간격이 좁아지는 이런 모양을 관찰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면서 관절이 망가지게 되면 일단 외견적으로는 정상 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관절이 망가지거나 또 뼈가 파이거나 또는 윗뼈하고 아랫뼈가 완전히 붙어버리거나 또 정렬 상태가 틀어지는 이런 네. 관절염 말기 증세까지 저희가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퇴행성 관절염 요즘은 뭐 나이에 상관없이 또 일어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통증이 있어도 방치하고 조금 쉬면 나아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치료의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무척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방치하게 되면 원장님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죠. 네. 초기 관절염 환자분들은 별다른 치료 없이도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별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데 이때에도 약간의 그 병원에서 진료를 보시면서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를 하시면 증상이 좀 빨리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퇴행성 관절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치료를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끝까지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관절이 망가지게 되는데요. 네. 지금 엑스레이에서 보시면 가운데에 있는 정상 정렬 상태가 X자 다리로 변하는 이런 X자 다리가 생기거나 대부분은 O자 다리. 그래서 10명 중에 9명 정도는 이렇게 O자 다리로 망가지면서 관절이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지니까 이 중간 단계에서 변형이 생기기 전에 중간 단계에서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당히 먹는 약으로 혹은 물리치료로 통증이 잘 조절이 돼서 괜찮구나 이렇게 착각할 게 아니라 그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심해진다.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무릎에 문제가 생겼을 때 원장님 단계적으로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까? 네. 초기 관절염 환자분들은 대부분 보존적인 치료로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리치료나 간단한 약물치료 또는 도수치료 그리고 체외 충격파 치료 이러한 보존적인 치료가 증상을 좀 더 빨리 회복시켜 주는 데 도움을 주게 되겠고요. 중간 단계의 관절염이 생기면 제일 중요한 건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관절의 어디가 망가져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여기에 따라서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시행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주사 치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사 치료보다 약간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골수 줄기세포가 또 그 기능을 할 수 있겠고요. 연골 손상이 생각보다 크거나 또는 관절 연골 손상이 많이 심하게 동반되어 있는 환자분들에게서는 비록 엑스레이는 정상이지만 관절 기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줄기세포 이식술 같은 비수술적인 치료 중에 약간 수술적인 치료와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치료를 고려할 수 있겠고 관절염 말기에 가서 정상적인 보행이 완전히 불가능해서 환자분들이 걸을 때 통증이 너무 심하다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경골근이부 절골술이나 인공관절 부분치환술이나 또는 전치환술 이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가급적 이제 수술적 치료보다는 그 앞 단계, 전 단계에서 좀 치료를 빨리 좀 받고 좀 더 심해지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원장님, 다양한 치료법들 가운데 먼저 주사 치료, 또 그 중에서도 증식 주사 치료의 원리, 궁금합니다. 네, 그 저희가 외래에서 간단히 시행할 수 있는 이런 주사 치료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증식 주사 치료인데요. 네네. 증식 주사 치료는 쉽게 생각하시면 인위적으로 성장인자들을 촉진시켜서 손상된 구조들을 회복시켜주는 원래대로 회복시켜주는 이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방법으로는 고농도의 포도당 주사를 그 손상된 인대 구조를 정확하게 진단한 다음에 그 부위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주사를 주입해 주는데요. 네. 이때는 2, 3일 정도 염증 반응이 동반되기 때문에 주변에 통증이나 또 불편감, 열감 이런 것들이 느껴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정상 반응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염증 반응이 사라지게 되면 조직 그 세포들이 성장인자를 분비하게 되고 조직이 재생되는 과정이 동반되기 때문에 손상되었던 인대나 관절 주머니가 보다 튼튼하게 재생되는 이런 네.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상된 인대 관절이 보다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증식 주사 치료입니다. 주사 치료라서 굉장히 간편할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증식 주사 치료는 외래에서 간단히 시행할 수 있는 주사요법이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짧게 걸립니다. 네네. 시간이 거의 뭐 수술적인 치료처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사를 통해서 치료하기 때문에 거의 흉터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개할 필요도 없고요. 세 번째는 합병증, 부작용 이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안정성이 무엇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네. 또 원리를 따지면 염증 반응을 억제해서 증상만 가려주는 이런 그 일시적인 치료가 아니라 손상된 조직을 원래대로 재생시켜주는 근본적인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네. 우리 몸의 전체 부위 어디에도 어느 관절에도 모든 부위에도 관절에 적용할 수 있는 이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다, 넓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네. 반복적으로 치료를 증상이 생길 때마다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증식 주사 치료입니다. 실제로 이제 치료가 되신 분들의 사례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 74세 어머님께서 증식 주사 맞으셨네요. 네. 보시는 환자분은 74세 환자분이신데 걸을 때나 계단 오를 때 무릎 앞쪽에 통증이 좀 많으시다 이런 그 불편감을 호소하셔서 내원하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시술 전에 MRI 검사를 보면 관절 주머니 안쪽에 무릎 안쪽에 염증이 차 있어서 하얗게 보이는 그 부종 현상이 동반돼 있고 네. 무릎 앞쪽에 관절 연골이 손상돼 있는 소견이 보였는데 주사 치료를 4회 정도 시행하고 나서 다시 MRI 검사를 하고 나면 무릎 앞쪽에 염증 반응이 많이 줄어들고 무릎의 안정성이 동반돼 있는 소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분들의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움 드려야겠죠. 다시 한번 시청자 참여 방법 안내하겠습니다.